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이제 눈을 떼지 못할 순간이 다가왔다. 12월은 단순한 축제의 달이 아니라 모든 거인들을 향한 경고의 종이기도 하다. 오늘 밤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축구 리그가 본격적인 긴장 국면에 돌입한다. FA파 일정으로 인한 휴식기가 끝나고 중간 주중 경기와 주말 연속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이 일정은 마치 거대한 분쇄기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투가 될 것이다. 이번 시기는 20개 팀 모두에게 생존 시험과도 같다. 특히 선두권 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아르세날은 안정성을 증명하려 하고 맨체스터 시티는 날카로움을 잃은 경기력을 되찾아야 한다. 첼시는 젊은 에너지와 패기 넘치는 정신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 한편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두 그룹과 불과 몇 점 차로 추격 중이다. 이 시점에서 팀의 스쿼드 깊이, 체력, 심리적 강인함이 최대치로 시험대에 오른다. 도입부는 끝났고 이제 경기의 분수령이 나타날 순간이다. 13라운드가 끝난 현재 시즌은 겨우 3분의 1을 지나왔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마치 새해와의 레이스를 시작한 듯 속도를 올리고 있다.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리그는 14라운드부터 21라운드까지 연속 8라운드를 치르게 된다. 평균 5일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이다. 한 달이 넘는 고강도 전쟁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 이 기간이 시즌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혼돈의 구간을 지나고 나면 각 팀의 위치를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순위표 위에서 그들의 위치를 보는 재미가 크다. 현재 아세날은 30점으로 선두를 달리며 추격 그룹과 5점 차이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 뒤를 바짝 따르는 팀들의 행렬은 누구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든다. 맨체스터 시티, 첼시, 에스턴 빌라, 브라이튼, 썬덜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이 그 뒤를 잇는다. 2위 팀은 25점, 8위 팀과는 단 4점 차이에 불과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폭풍을 앞두고 각 클럽이 직면한 도전과 기대, 그리고 준비 과정을 살펴본다. 불확실하지만 기대를 모으는 시즌 전환점의 여정이다. 런던의 붉은 포대인 아세날은 이번 시즌 매 경기에서 점차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4라운드부터 13라운드까지 10경기 무패 행진으로 현재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팀이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최강의 수비를 자랑하며 단 15골만 허용했다. 리버풀과 함께 이번 시즌 최장 연승 기록 9연승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비겼음에도 이러한 안정감은 20년 이상 기다려온 우승 도전의 가장 큰 희망이다. 아세날을 추격하는 팀들은 많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이다. 선두팀으로서의 심리적 압박과 지난 2시즌 동안 따라붙은 중반 붕괴의 악몽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시즌 아세날은 안정성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확고한 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점수차는 5점이지만 1월 중순이 되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비진은 단단함을 유지해야 하고 공격진은 중요한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줄 알아야 한다.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와 1-1로 비긴 것처럼 단순히 무승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맞붙을 브라이턴, 아스톤 빌라, 리버풀은 이 긴장 국면에서 만만치 않은 상대다. 기억할 점은 아세날이 1라운드 앤필드에서 도미닉 소보슬라이의 환상골로 0-1로 패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유일한 패배였다. 때로는 화려한 영감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아세날은 충분히 쓴맛을 경험하며 우승의 열쇠가 단지 아름다운 승리에 있지 않고 때로는 주중에 치르는 지친 경기 속에서도 끈질기고 실용적인 경기 운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는 전환기를 겪으며 기복이 큰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키며 우승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있다. 변동 속에서도 The Citizens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그들의 괴물이 다시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에링 할란드는 현재 14골로 득점왕 경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위 아이골 티아고보다 3골 앞서 있다. 노르웨이 출신 스트라이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맨시티의 총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11라운드 리버풀전 3-0 승리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상대 팀들의 체력이 극한으로 시험받는 이 시점에서 하란드의 민첩함과 스피드는 더욱 위협적이다.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의 변수 중 하나가 그의 경기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하란드 자신이 맨시티가 직면한 도전이기도 하다. 팀은 그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하란드가 몇 경기 득점하지 못하면 중요한 승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리즈와의 최근 경기처럼 폭발적인 순간에 의존해 승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다가오는 빡빡한 일정은
펩 과르디올라의 선수 로테이션과 전술 창의성을 시험하는 고형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맨시티 팬들은 팀이 중반에 속도를 높여 아르세날의 기세를 꺾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은 회복력과 장기 레이스 경험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이번 혼전의 한 달을 무사히 통과하고 격차를 좁힌다면 맨시티는 미켈 아르테타의 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유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Blues는 아스날 전에서 수적 열세 속에서도 값진 무승부를 거두었고 강력한 바르셀로나를 3-0으로 제압한 쾌거를 이어갔다. 지금 시점에서 첼시의 경기를 보는 것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와도 같다. 핵심 경기에서의 날카로움은 여전히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다. 그러나 장기 레이스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다. 이번 시즌 첼시는 7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클래식의 리그 세 번째로 높은 골득실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 무대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전술적 성숙함을 보여준 팀은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강인한 모습을 기대하게 한다. 흥미로운 통계. 첼시는 13라운드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유효 슈팅 71회를 기록하고 있다. 젊고 역동적인 공격진은 다가오는 치열한 일정에서 팀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다행히 향후 8라운드 일정은 비교적 유리하다. 맨체스터 시티와 에스톤 빌라를 제외하면 큰 상대가 없기 때문에 첼시는 승점을 쌓고 라울 에스테베 등 공격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기회를 갖게 된다. 현재 4-6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 브라이턴, 썬더랜드는 리그의 기존 질서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에스톤 빌라는 모든 대회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바짝 다가섰다. 유나이 에메리의 지휘 아래 사자들은 실용적이고 냉정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톱4 경쟁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브라이턴은 여전히 대담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팀이다.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어떤 강팀에도 도전장을 내민다. 썬더랜드는 이번 시즌의 큰 이변으로 예산 한계를 의지와 투지로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세 팀은 때로는 단기적 변수에 그칠 수 있지만 좋은 흐름을 탄다면 도미노처럼 상위권 팀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과제는 스쿼드 깊이와 장기 레이스 경험이다. 체력 소모와 익숙한 전략이 상대에게 읽혔을 때 대처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했지만 최근 4경기만 보면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겨우 승리를 챙겼다. 불안정한 모습은 팬들을 동시에 안도와 걱정으로 몰아넣는다. 이론상으로 2위와 단 4점 차이로 경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통계적으로 맨 유나이티드는 첼시, 맨시티와 함께 유효 슈팅 상위 3위에 속한다. 그러나 총 실점이 20점으로 높아 골득실이 81점에 불과하다. 이는 뉴카슬 13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큰 약점이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개인 실수와 집중력 부족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 공격진은 상위권과 큰 차이가 없지만 수비진은 상대뿐 아니라 자신과 써야 한다. 각 실점 후 언론과 팬의 의심이 이를 보여준다. 맨 유나이티드는 이제 폭발적인 순간보다 규율 있는 승리가 필요하다. 한편 현 챔피언 리버풀은 위기에 놓여 있다. 큰 투자와 기대 속 출발했지만 순환 실점 1골 득실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리버풀은 맨 유나이티드와 같은 승점을 기록하며 2위와 4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경기력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PSV와의 챔피언스리그 패배 이후 리버풀은 72년 만에 처음으로 3골 이상 차이로 3연패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시즌 거의 무적이었던 엠필드에서의 연속 홈경기 패배도 2경기로 늘어났다. 현재 레드브리가드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신들이 더 이상 무자비한 공격 기계가 아님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팀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다행히도 리버풀은 3연패의 부진을 끊고 원정 경기에서 웨스트함을 2-0으로 꺾으며 승리 감각을 되찾았다. 이번 승리는 모하메드 살라를 벤치에 앉히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 어느 정도 힘을 얻었다. 이는 리버풀이 전설적인 11번 선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팀 단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로 평가된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수비진이다. 런던 원정 전 3경기에서 10실점을 허용했던 수비진은 조 고멧과 수보디치에 대신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며 강화됐다. 고멧과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로 출전한 것은 거의 1년 만이며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최근 보기 드문 성과다. 이제 시즌 명물인 대장정이 시작되며 주요 팀들의 현황을
살펴볼 차례다. 아르세날은 자존심을 증명하려 하고 맨시티는 여전히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하며 첼시는 화려함을 뽐내고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예측 불허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팀들이 앞으로 한 달 이상 진행될 프리미어리그의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각 팀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그 해답은 매 경기 90분 동안 환상적인 조명 아래 열광적인 관중의 함성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